자, 이제 퇴적으로 형성된 해안지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퇴적으로 형성된 해안지형은 그림에 보시다시피 주로 만에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퇴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렇지. 바닷물이 깎여 나온 것들을 쌓아 놓는 게 바로 퇴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퇴적에서 이야기하는 바닷물은 어떤 아이들이냐? 파랑 그리고 조류, 이 두 가지가 또 퇴적에서 이야기하는 바닷물입니다. 근데 선생님, 파랑은 아까 철썩철썩 치니까 육지를 침식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또 퇴적도 시키나요? 그렇지. 근데 여기를 보면 고제는 파랑이 집중되기 때문에 파랑의 힘이 강해서 고제서는 파랑에 의한 침식이 활발하지만 이 만에서 만으로 밀려오는 파랑은 이제 이미 힘이 많이 소진되었고 파랑이 이곳에 집중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이 파랑은 이 고제에서 깎여 나온 물질을 이 파랑이 이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에 쌓아놓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파랑도 퇴적작용을 하게는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파랑 말고 또 하나 이 조류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조류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그냥 바닷물이 왔다 갔다 흘러가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무슨 바닷물이 또 파랑도 있고 조류도 있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해류도 있습니다. 뭔 이런 이름들을 자꾸 붙여놓은 거야. 그냥 바닷물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적으로 형성되는 지형 중에 엄밀하게 따지면 파랑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조류로 형성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류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자, 조류라는 건 뭐냐면 밀물과 썰물 때문에 생겨나는 바닷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합니다. 아까 파랑은 바람 때문에 생겨나는 바닷물이 일렁이는 거. 우리 눈에는 그냥 파도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조류는 여러분 밀물, 썰물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이렇게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크다라고 초등학교 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밀물과 썰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또 퇴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형이 하나 있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건 퇴적으로 형성된 해안지형에서 바닷물은 파랑과 조류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퇴적으로 형성된 해안지형은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를 배우시게 됩니다. 우선 모래사장, 사주, 갯벌입니다. 근데 모래사장은 참 용어가 쉬운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 모래사장도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처럼 사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사빈까지 외우라고 하기엔 너무 암기할 거리들이 많으니까 그냥 선생님 모래사장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퇴적으로 형성된 해안지형은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 여러분이 자꾸 사주를 본다를 떠올릴 텐데 사주 팔자요. 그거랑 완전 다릅니다. 사주의 사자는 모래고요. 아이고 선생님 한자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 주는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모래의 기둥처럼 생긴 지형을 사주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주를 보통 이 뉴스에서 어떨 때 많이 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서해에 밀물, 썰물일 때 바닷길이 열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래로 쌓인 쭉 길이 이어져서 섬까지 이어지는 이런 길들 본 적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처럼 쌓여있는 이 모래 얘네가 마치 긴 기둥처럼 쌓여 있잖아요. 여기서도 긴 기둥처럼 이걸 우리는 사주라고 부릅니다. 별로 특별한 거 아니죠, 여러분? 이런 게 사주고요. 자, 그 다음
갯벌입니다. 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갯벌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가 있겠죠. 그냥 이런 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민들이 또 여러 가지 뭐 조개 이런 것들을 캐내기도 하시고, 자, 그런 걸 갯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각각의 지형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래사장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우선 모래사장은 결국 퇴적으로 형성되는 지형인데, 이 퇴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건 무언가 쌓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쌓을 만한 무언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깎여 나온 것들이죠. 어디에서 깎여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침식되어서 나온 아이들이 이동되어서 오겠죠. 그럼 이동되어서 온 아이들을 파랑이 쌓아 놓는 거죠. 어디에 쌓아 놓을까요? 그렇죠. 아까 곶 그리고 만 중에 어디? 만에 쌓아 놓게 되겠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 위쪽이 육지입니다. 여기엔 역시나 곶과 만이라는 동네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곶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한번 화면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 곶에서는 파랑이 이렇게 집중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 침식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침식에 의해서 뿌시래기들이 튀어나오겠죠. 선생님 뿌시래기라고 했네요. 침식에 의해서 깎여 나온 물질들이 생기겠죠. 그럼 이 물질들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요렇게 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만으로 이동하면서 이곳에 쌓이게 될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온 파랑에 의해서. 알겠나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파랑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쌓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침식으로 깎여 나온 물질들을 파랑이 데리고 와서 만에 쌓아 놓는다. 그래서 퇴적으로 인해서 모래사장이 형성됩니다. 자, 근데 이뿐만 아니라 또 이 모래들이 또 어디에서 오기도 하냐면 이 만 근처에 있는 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강도 저 산꼭대기로부터 실어온 물질들이 있겠죠. 그 물질들 중에 모래가 있겠죠. 이 모래들을 또 파랑이 만에 데리고 와서 만에 쌓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만에 이렇게 모래를 쌓아서 만들어진 지형, 그게 바로 모래사장, 사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사주의 형성 과정을 볼 건데, 아까 사진 기억나나요? 사주는 뭐 특별한 거 아니었죠. 여기에 있는 이런 모래 기둥, 요런 게 사주라는 거. 물론 이 사진에서는 모래 기둥이 그렇게 선명하진 않지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주라는 거죠.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사주는 특별히 이렇게 여기에 이런 육지, 땅이 있고 여기 섬이 있죠. 이 섬과 육지 사이에 이렇게 잘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멀리 있는 바다로부터 파도가 쭉쭉 밀려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섬이 튀어나와 있다는 건 마치 이 섬이 고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멀리서 밀려오던 파도들이 이 곶을 이렇게 집중하게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섬의 앞부분이라는 건 먼 바다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은 파도의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깎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이 섬의 뒷부분, 이 뒷부분은 밀려오던 파도가 전부 이 섬의 앞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서는 파랑의 힘이 어떠냐?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약해진 파랑은 이 앞에서 깎여 나온 이 물질들을 어떻게 할까요? 점점 약한 힘으로 와서 여기에 그냥 쌓아 놓는 거죠. 여기에. 알겠나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만에 쌓이던 물질과
그리고 파도가 계속 이렇게 올 테니까 이 가운데에도 쌓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결국 어떻게 보면 섬이 전면부는 고제 역할을 하고 이 후면부는 약간 만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뒤에 육지와 섬 사이 지역에 이렇게 모래가 쌓이게 되고, 이렇게 쌓인 모래가 마치 기둥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사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쌓여있는 이 사주가 바닷물이 조금 높아질 때는 이 바닷물 밑으로 잠겨요. 근데 바닷물이 조금 낮아질 때, 썰물 때, 이럴 때는 이 사주가 바닷물 위로 드러나요. 그래서 마치 우리 눈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양옆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모세의 기적, 뭐 바다의 기적,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닷길이 열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무엇이냐? 네 번째 주제, 해안 지역에서의 주민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해안 지역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 네 번째 주제에서 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해안 지역은 주로 이걸로 많이 활용됩니다. 관광지. 여러분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름철에 주로 가는 관광지는 바다. 이 바다 중에서도 모래사장, 해수욕장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그곳. 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하고 가보지만 결국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사빈입니다, 여러분. 사빈. 여러분은 여름철 피서를 사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관광지로 활용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씨아치, 씨스택 이런 유명한 사진들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실제로 가보면 절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관광지로 쓰이죠. 저기 일본에 보면 만좌모라고 해서 코끼리 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어떤 드라마에 나와서 유명해진 관광지인데 이 만자모 코끼리 지형도 결국은 이렇게 코끼리 코처럼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씨아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안 지형들을 우리가 주로 관광지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관광지로 많이 이용한다는 건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겠지만 이 해안 지역에 수많은 건물들과 어떤 시설들을 막 짓게 될 거예요. 그럼 해안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수많은 개발로 인해서 이 해안 지역이 환경오염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름만 되면 항상 뉴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모래사장에 쓰레기가 막 사람들이 먹고 난 것들 거기에 다 버리고 간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안 지역에서 무언가 집을 짓고 호텔을 짓고 하려다 보면 파도가 쳐서 그 땅을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침식을 막아보려고, 파도가 치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이런 걸 테트라포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육지 바로 앞에 파도가 세게 치는 곳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바다에 빠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이 파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를 바로 때리지 못하도록. 근데 이런 것들 결국 콘크리트고 쎄잖아요. 이런 게 바다에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리고 여기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이 바닷가 지역에서의 어떤 음식점, 호텔들에서 나오는 그 오수들이 물론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처리하는 분들은 다 어떤 하수 처리 이런 걸 잘하겠지만 간혹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바닷가로 그대로 배관을 빼서 그냥 바닷가로 흘려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해안 지역이 결국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이 심해지겠죠. 이게 오늘날 해안 지역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고 누구나 납득되는, 그럴 수 있지. 관광지로 많이 쓰다 보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금 막 부상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이 문제가 거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이 해안 침식입니다. 용어만 보면
그냥 해안 지역이 침식되고 있구나. 선생님, 해안 지역이 침식되는 거, 침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형. 그러니까, 그럼 지형들 만들어지고 좋겠네요. 그럼 또 해안 절경도 나오고. 근데 이 해안 침식이라는 용어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 해안 침식은 해안 지역에 있는 모래가, 이 모래 이야기입니다. 모래가 점점 사라져서 점점 육지가 줄어드는 현상을 해안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 모래사장 보이시죠? 이 모래사장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갑자기 툭이죠. 원래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왠지 그림을 그려보면 모래사장이 쭉 해서 쭉 이어져서 이렇게 바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까지 뛰어와서 여기서 바닷물을 만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절벽이죠. 이만큼의 모래가 다 유실된 겁니다. 파도가 계속 쳐서 이 지역에 있는 이만큼의 모래를 다 침식시켜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이 모래사장이 실제로 동해안에 있는 강릉 이런 유명한 해수욕장들의 모래사장이 실제로 이렇게 쭉 가다가 절벽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 절벽이 여러분 그냥 낮은 높이가 아니에요. 여기 사람 보입니까? 사람 키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냥 멋 모르고 뛰어다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면 해수욕장 이제 개장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파도는 계속해서 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칠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다가 왜 지금은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파도가 갑자기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파도가 밀려오면서 이 지역에, 이 모래사장에 뭘 해야만 했겠어요? 그렇지. 파도가 밀려오면서 이 모래사장에 모래를 쌓아야 했겠지. 근데 왜 이곳에 있는 모래를 가져가기만 하고 쌓지를 않느냐? 가져오는 모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도가 가져오는 모래가 없다는 거. 모래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모래 공급이 안 되나요, 선생님? 그건 바로 이러한 이 해안 지역을 개발하는 이런 시설들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쭉 뻗어져 나온 돌담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돌담을 우리는 그로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명칭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그로인은 뭐냐면 사실 이 그로인은 해안 침식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만들어진 거긴 한데, 이 그로인과 비슷한 이 방파제, 이런 아이들은 이 파도가 모래사장 쪽으로 모래를 데려가는 걸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로인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파도가 이렇게 밀려갈 때 모래가 이 그로인에 막혀서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래의 공급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 모래가 점점 사라져서 아까의 사진처럼 이렇게 모래가 툭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해안 침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해안 지형에 대해서 수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아무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